예, 반갑습니다. 촉촉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예 사주풀이 좀 쉽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5년, 10년씩 막 그 공부를 해도 오리무중인 거야. 어떨 때는 어,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명조를 이렇게 보실 때 그래서 더 이상 뭐 욕심낼 것도 없지. 아는 만큼만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 너머에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비법을 왜 안 알려주지? 한 입에 탁탁 떠서 입에다가 탁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주풀이 하는 순서가 어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사람마다 내가 그 보는 관점, 또 내가 주로 그 관심 두는 분야. 그래서 그거부터 이렇게 쭉 봐나가는데, 어차피 이 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극을 하거나 내가 극을 받거나. 그래서 인간은 재와 관성이 짝이 되는데, 이 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움직임이라든지, 활동성 이런 게 생기질 않아서, 그건 죽은 거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싫든 좋든 명조가 이렇게 8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살면서, 얘네들을 한 번씩 다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얘들을. 얘도 맛보고, 얘는, 연지 자리에 있으니까 일찌감치 맛볼 테지. 이러면서 또 평생에 걸쳐서 작용을 할 테고, 얘도 맛보고, 얘도 맛보고. 자, 근데 우리는, 여기가 이제 일간에 있는 자리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다가, 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그게, 육친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식상이네, 비겁이네, 그러면서, 어, 그, 어차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명조를 봐 나가실 때,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큰 덩어리로다가 놓고, 여기서, 타자의 시선으로다가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또 다른 나. 나는 지금 타자의 시선을 봤을 땐 얘도 하나의 객체일 뿐인 거예요.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 글자들을 전부 맛을 보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조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있는 것부터, 그래서 나 기준으로다가, 얘 재성, 얘 관성, 이게 뭐 편관이네, 이게 뭐, 정제네, 그 다음에, 월지가 참 중요하다 그랬어. 물론 월지 중요해요. 왜? 계절학이기 때문에, 명리는. 그래서, 이 월지 중요하고, 조후를 반나갈 때 요 시지 자리,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봐주시는데, 그래서 이 월지에 있는 글자는 점수를 좀 다른 녀석보다 한 3배 정도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월지에 있는 녀석은. 여기서 이제 격을 잡고 그러는데, 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방향성 같은 거죠. 큰 틀에서, 평생에 큰 작용을 하죠. 내 인생에. 그래서 월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일간인데 내가 뭐 자월에 태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조후를 볼 때도 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거기 있는 글자만 자꾸 보다 보니까, 없는 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부터 찾아요. 가만있어 봐. 목화토금소 오행 중에 뭐가 없지? 지식재 관인 중에서 뭐가 없지? 그걸 이렇게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 타자의 시선으로다가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이 명조에 드러나 있는 녀석들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면은 여기 드러나 있는 녀석들은 그냥 조연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조연인데, 우리가 이 지장간 속에 있는 녀석들은, 어떤 엑스트라 같은 개념이죠. 평상시에는 뭐 잘 그 존재감이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인생에 영화를 갖다가 인생 극장을 하나 찍는다고 보면은 조연도 또는 엑스트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 행인 1, 행인 2 어디 가서 행인 2, 행인 3 왜 안 보여? 필요하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행인2가 지나가다 소매치기를 하는 장면, 뭐 이런, 행인이 없으면 소매치기 장면이 안 일어나잖아. 한편의 그 드라마, 영화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살면서 울고, 웃고, 희노애락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타자의 시선으로다가, 이 글자들을 다 맛보고 가는데, 없는 글자, 그래서 여기에 없으니까, 남은 갖고 있거든, 내가 없으니까. 근데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논리가 내가 무죄다, 내가 무관이다, 그러면은 없으니까 더 있는 척해요. 그래서 내가 무죄다, 그러면은 무죄는 어떤 무죄라고 해서 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일돈 명예 공부, 즉 결과란 말이에요. 돈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갖다가 이 무죄는 끝까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집중성이 좀 떨어져요. 집중도가. 왜? 식상이 없다는 무식상은 식상 건너뛰고 바로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달려가면은 결과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지만, 무죄 같은 경우에는 달려가도 한 반 정도 갔다가 안 보여, 저기 결과물이, 목표물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끝까지 그러니까 악착 같다르죠. 그 악착 같은 게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게 다른 명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그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성이 됐든 관성이 됐든 다른 녀석을 무기로 활용해서 무죄가 또 더 잘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현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재성은 또 어떤 편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는 무대 같은 거기 때문에 나의 무대가 비좁아지면은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갑갑한 거야. 그래서 편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의 영역을 끝없이 쭉쭉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육친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이제 깊게 들어가 보시고, 그걸 명조 풀이하는데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만큼 봐 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사주가 잘 보여요. 그 사주를 잘 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없는 글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글자를 먼저 보는데, 또 없는 것에 준하는 글자, 공막 맞았거나, 또 이 글자들이 뭔가에 의해서 훼손됐거나 하는 거. 거의 훼손 안 된 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훼손된 게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조를 봐나갈 때 큰 틀에서 음과 양의 관점에서 이 녀석들이 조화가 있느냐, 그래서 조후가 치우쳤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대운이 또는 내 지지가, 지지는 내 실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천간하고 따로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천간도 이렇게 천간 나름대로 보고, 그 다음에 딱 띄워놓고서 지지는 지지 글자, 이 사람 천간의 경향성은 이러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부딪히는 일들은 지지, 현실면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여명이다, 남명이다. 남명은 양이기 때문에 음의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일간이면서 음의 글자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소극적으로 보이고 겉은 막 그냥 헤쳐나가려고 하는 양의 기질이, 이게 어느 정도 중화가 된 거예요. 내가 양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속면에서는 훨씬 더 알짜배기들이 많죠. 근데 남명이 양인데 간무경, 임 뭐 이렇게 양일간이면서 양이 해당하는 글자들이 많거나 그러면은 뭐 못 먹어도 공거지, 뭐 그냥 곧 죽어도 자존심 때문에. 이 양의 성질은 이 겉에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빈 강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명이 양간에 양이 많이 들어있다. 내가 음이니까 양을 제대로 짝지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지지 글자들을 하나씩 딱 떼어서 삼합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자진, 사유축. 요게 많이 들어있네. 여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음이 음을 제대로 짝을 못 짓겠구나. 내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은 내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거를 대전제로 깔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명이 인호술 또는 뭐 해묘미 이런 글자가 내 지지에 많거나 또 대운에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잘 써먹겠구나.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사회의 덕, 양기의 덕, 남자의 덕, 남편의 덕 입을 수 있겠구나. 그런 큰 대전제를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 지지 글자 있잖아요. 이 지지 글자를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다가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천간에 있는 거는 이제 경향성이에요. 여기에 정관이 놓여 있다면은 나는 관스러울 거야. 나는 정부민 먹는 데 가서 명예를 갖다 추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천간은 읽어두시고 천간에 재가 많이 떠 있다면은 나는 아주 관심이 다 돈 버는 거에만 집중해서 올인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결혼도 필요 없어. 자식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돼. 이런 경향성을 이 천간에서 읽어내고 이 지지에 있는 글자. 그래서 과연 돈을 그렇게 해서 버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 현실 면에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이게 이제 제 명조인데 한번 보세요. 자, 갑, 술에, 정, 사에, 병우. 그래서 불기운이 좀 강한 것 같이 보이죠. 여기 불기운이 이렇게 왕하게 이렇게 그냥 똑 떨어져 있고. 근데 지지 자체가 이게 유술, 그래서 신유술 방합을 늘 짜고 있어요. 여기는 사오미, 여기도 방합을 다 짜고 있어. 이 방합의 인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바꿀 수 없는 큰 틀 같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나는 원형이정의 시기에 따라서 젊어서는 두 글자를 쫓아서 열심히 살겠어요 하는 뜻이고 또 나중에는 이 사오미 방합의 글자를 쫓아서 이 불기운이라고 하는 건 뭔가 베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겠다는 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풀겠다는 뜻이고 이때는 금이라고 하는 속성 신유술 그래도 실력 돈 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우리가 이런 글자들이 천간에 뭐 이런 글자가 하나 있다면은 이게 이제 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갑기토 갑기합화토 이거 갑이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고 합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최종 결과물은 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놓는데 나중에 늙어서 죽잖아요. 자식 놓고. 그렇듯이 이 글자가 지금 당장 그렇다고 뭐 애 낳았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가 뭐 바로 돌아가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이게 없는 글자가 아니라 합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데 운에서 합을 갖다 풀어줄 때 충이나 이런 글자가 와서 깨줄 때 그때는 이게 이 두 글자 중에 어떤 한 글자가 더 두드러지게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음양에 대해서 이제 양운동을 하느냐 음운동을 하느냐 삼합으로다가 이렇게 주로 보신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12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운이 막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관이죠. 관이 없잖아. 관이 없는데 관도 천지무관이냐 아니면은 지장간에라도 있느냐 이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요걸 구분해서 무관이든 무제든 무인성이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녀석은 운에 따라서 조건부 제한부로다가 꺼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천지무관이다 천지무제다 그러면은 아예 관에 대한 재에 대한 관념 개념이 논리가 약한 거예요. 왜? 못 봤으니까. 정말 저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서 운에서 이런 녀석들이 들어오면은 무관 무제다 무인성이다 무식상이다. 예,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무식상이신 모양이야. 근데 자기가 대운에서 식상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천간에 한 글자, 지지에 한 글자씩 들어오니까 식상의 그 달달한 맛을 봤다는 거예요. 식상이라고 하는 게 감성계니까.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없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그 무관인 경우에는 관은 나를 억누르는 어떤 제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식상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막 그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없던 감성계가 막 살아나는 거야. 그 전에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냥 속으로 막, 그랬었지. 근데, 정말 이 꽃 예쁘네. 너 어느 별에서 왔어? 뭐 이러면서 꽃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감성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작용이 많죠. 그런데 이제 뭐, 무식상에 식상이 들어오면은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 추가가 되니까 좀 번잡스럽긴 하지만, 이것이 꼭,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잘해서,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전부 12운성으로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지금 보니까, 세력이 약하네, 정인이. 그러면 이것이, 지지로다가, 자, 인, 묘, 진. 인묘진 대운을 지나가면은, 얘가 여기에 세력이 있겠구나. 계절이 목인 거예요. 대운에서 또는 운에서 이 운이 지나가면은. 자, 그 다음에, 나한테 재성이라고 하는, 정제가 경금에 놓여 있죠. 물론 경금이 여기 천간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여기 편지 하나만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지장간에 경금은 하나 놓여 있죠. 장생지에. 그러면, 정제의 흐름은 이 경금이, 언제 세력이 세겠어요. 나랑 똑같은 가을. 가을을 지나갈 때는 재성이 살아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내가, 무관인데, 관이 들어와, 관이. 그래서, 내 명조에 이렇게 없는데 그 글자들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자나 축이, 이게 공망마저 있으면서도 이 자라고 하는 거, 물이, 관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해자 축 구간을 지나가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안 하던 거를 자꾸 해야 돼. 뭔가 나를 이렇게 폴리스가 하나 생겨가지고 툭 하면은 경찰이 호루라기 이렇게 불고 잠시 건문 거기 서봐요. 권전우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 해자축 운을 지나갈 때 이렇게 힘든 거를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 관성을 또 잘 쓰시는 분들은 이 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그 운에 오히려, 그걸 발복이 되기도 하죠. 또 100%또 다 그런 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불기운이 중년 이후에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해. 끊이지를 않아. 그리고 사람이 좋아.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으로다가 유튜브로다가 이렇게 선생님들 만나 뵙고 그러는데 또 그게 재밌어. 재밌으니까 여기 봐요. 식상이 또 이 상관이 이렇게 월지에 있으니까 얼마나 상관스러워. 상관들은 말이 머리에서 생각해서 나온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뭐 즉흥적으로 여기서 뇌에서 생각해서 여기서 조립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오면은 나오는 순간 조립이 쫙 돼버려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거야. 그게 또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도 있죠. 그게 무식상이라든지 식상, 감성계가 좀 관으로다가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이걸 내뱉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니까. 생각하고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거를 따지는데 뭐 무관에다가 이게 상관이니까 요즘은 상관이 뜨는 별이에요. 사실은 맨날 뭐 상관이 경관하니까 뭐 나쁜 녀석 뭐 직장 생활하는 데서는 맨날 두들겨 맞지 뭐. 우리 두더지 게임 해봐요. 두더지가 뿅 하면은 뿅망치 맨날 두들겨 맞아야지 뭐. 들어가 있어. 근데 저도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 참 조직에 맞지 않는데 희한하게 한 30년 넘게 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근데 대운 자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40부터 이제 인묘진 대운으로다가 흘러가니까 이제 간목이 살아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책도 닥치는 대로 읽고 뭐 이러면서 이 명리 공부에도 그냥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하는 게 이 공부예요, 사실. 그래서 정답은 없고 왕도도 없고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운의 흐름을 읽어 나갈 때 요 대운에서 또 세운에서 12운성 어차피 계절이 흘러가는 거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봐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육친 따져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주 분석이 좀 쉬워진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사주 풀이하는 거 너무 어려워들 하시고 그래서 그냥 해보셔야 돼. 뭐 주변에 있는 그 명조들 갖다가 또 이렇게 대입해보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 거. 가장 먼저 사람들은 자기 것만 보지. 그래서 뭐 누가 유튜브에 뭐 이렇게 올려놔도 내 것만 관심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저도 그랬으니까.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실 필요는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양궁을 이렇게 보면은 관역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 분명히 저걸 보고 쐈는데 뭐 9점, 8점, 7점 뭐 어떨 때는 뭐 저쪽에 가서 그냥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막. 또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과거는 잘 맞췄는데 어째 미래는 좀 안 맞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건 내가 살면서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갖다가 쪽집게처럼 맞추는 학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앞으로 운이 큰 틀에서 흘러가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건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그러면서 뭔가 지름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더디게, 느리게 살면서 하나씩 이치를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이 달리 보인답니다. 또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또 달리 보이고. 그래서 너 이거 틀렸잖아.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옳은 거야.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명리 공부하시면서 저도 나름대로 경험했던 거 부닥쳤던 어떤 문제, 어려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